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 나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71돌세 즈음하여 동지와 동지를 통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창건은 라오스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중대한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으로서 외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영도 밑에 라오스 인민이 당제 12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를 향한 국가건설 목표 수행에서 새로운 진일보를 이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승하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6년 3월 22일 평양.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룩되고 전 사회적인 과학기술 중시 기풍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이 땅 위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용도의 초시기부터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선도하는 기관차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일찍이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이 새세기 산업혁명을 도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당과 국가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도 제시하시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해 나갈 수 있는 전투적 기치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2018년 새해 첫 현지 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그날에도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남들이 고른 길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기를 주름잡아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으로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불러주시며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세상에 둘도 없는 휴양소도 그들에게 제일 선참으로 안겨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의 무한대의 창조 정신과 보답의 불길로 타번졌습니다. 지금도 대학 창립 70돌을 맞이하던 2018년 9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을 몸소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인민경제의 자립화, 국방력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이런 대학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을 관철하는 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이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한 품에 안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세계 선진 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전진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 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전당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종육적인 지도 밑에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려진 것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훌륭히 완공된 우리 과학기술전당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과학기술전당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서는 누구든 어느 때나 와서 전자열람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것이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인민들이 늘 이용하는 실용적인 건물로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을 과학기술 정보를 끊임없이 유통시키는 보급고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과학기술 보급 체계를 종료하게. 전학민 초장은 과학기술 전당이 문을 연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전당을 찾은 참관자 열람자 수는 연 550여만 명이며 보급된 자료는 7억 건이 넘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과학기술 전당이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 과학기술 보급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직 구차대회에서 국가 경제의 자립화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생산의 질적인 장성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새 5개년 계획기간 과학기술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창조의 목표와 기준은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과학기술을 발전의 무기로 더욱 힘있게 틀어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마다에 새겨하는 온 나라 인민은 지금 누구나 과학기술 인재가 되어 지식과 기술로 조국의 부강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갈 계승자들의 대요가 백두 전구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최고 검찰소 일꾼들이 1939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 하룻밤을 수경하신 권창 수경지와 조국에 진출하시어 첫날 밤을 수경하신 청동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백두 전구들마다에 오려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며 행군길을 타고 치온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숭엄한 마음 안고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답사 행군 대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송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귀틀집을 비롯한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마례를 해쳐온 항일 선열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 안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자로서의 본분에 변함없이 충실해 나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령부 귀틀집과 출판소, 대원실을 비롯한 사자봉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백두산에서 열리고 자랑찬 승리의 역사도 백두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한편 교육성 일꾼들은 대홍단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천재적인 군사 지략과 영알무쌍한 전법으로 대용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용군술과 항일혁명 투사들의 혁명적 인생관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또 밀어나가는 데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을 다해갈 의지를 굳혔습니다. 답사인 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존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시며 친오보의 사랑을 부어주신 신사동 혁명 전적지도 돌아봤습니다. 무포 수경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수경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생활 기풍, 투쟁 기풍을 깊이 새겼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모두 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도쟁애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일념안고 돌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상원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과 배짱으로 기적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내세우고 두팀없이 실행해 나가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책임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과 신발, 가방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고진양 기자가 취재한 리순 지방공업성 국장동지는 올해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적 시책들이 훌륭하게 집행될 수 있게 전국의 학생 필수용품 생산 단위들에서 질 경쟁을 힘있게 벌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계속 철저히 담보할 때 대해서 다시금 특별히 강조한 당제 구차대회 가업을 높이 받들고 힘찬 노력 투쟁을 벌여 전국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교복과 가방, 신발 생산을 지난해보다 10여일이나 앞당겨 전부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혁명의 전도, 나라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중대 사임을 자각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의 노동계급이 지난 2월 중순까지 신입생들을 위한 교복, 가방천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했습니다. 신의주 방직공장과 사리원 방직공장에서도 여러 가지 착상들과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교복천의 질적 지표들을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 단위들에서도 학생들의 필수용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최단 기간에 보장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 맡은 생산 과제를 앞당겨 결속했습니다. 학생 교복 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고진양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번에 학생 교복 생산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몸에 꼭 맞게 학생 교복들의 질을 한 단계 더욱 높인 것인데 그 비결이 바로 새로운 피복 생산 기술인 3인자 호수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정업원들의 높아진 생산 요리가 그대로 실지고의로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업원 기능공 경기도 조직하고 매주 직장 작업반별 질 품평회를 진행하면서 질에 대한 정업원들의 관심과 요구. 이번에 관리국적으로 진행한 질품평회에서 우리 사업반이 생산한 소학교 반바지가 1등을 하였습니다. 생산된 제품에서 이미 제품을 뽑아서 품평을 하는 것만큼 어느 한두 제품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학생 샤츠 생산에 대한 취재를 맡아 진행한 김효정 기자는 선교 편집공장과 애국 편직물 공장, 함흥 편집공장, 원산 편집공장을 비롯해서 편직 생산 단위들에서도 도안에 따르는 기술 준비 사업을 앞세우고
교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소학교 남학생 T사주와 남여학생 세타 생산을 짧은 기간 내에 끝냈다고 했습니다. 신발, 가방 생산단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깊이 새겨안고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는 신발과 가방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류원 신발공장과 원산 신발공장, 평성 학생 신발공장, 신의주 구두공장, 흥남 구두공장에서 종륜한 질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검사원들과 품질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 가벼우면서도 맵시 있는 신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능공 양성 사업의 성과는 제품 이질 제거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기능공 양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공정별 질평가와 함께 월 2차에 걸쳐 뜻깊은 새학년들을 앞두고 각지의 학생 교복과 신발, 가방 생산 단위들에서 또다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후대들을 위해 억만금도 아낌없이 다 바치는 어머니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전국의 학생 필수용품 생산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뜨거운 마음들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입니다. 지금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자들의 지성이 깃든 제품들을 수도 평양으로부터 두메산골,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입생들에게 하루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에 떠받들려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각지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단위 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 틀어지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는 자기 지역의 원료 원천과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식료 공장에서는 새 제품의 기술적 지표를 보다 갱신해서 모든 제품들을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만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돌배를 비롯한 상가 시대에 의한 발효식초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현재 제품들을 생산해. 공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식료품을 한 가지라도 더 내놓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생산 지표를 누리기 위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탐구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용품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주력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 가지 일용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곡산군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료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함께 앞선 경험을 일반화하고 새 제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다 같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일용품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몰을 받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고 경험 발표에 기술 전수업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 우식은 식료 공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에 맞게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새 제품 개발과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산골골에다 나니까 모루, 다래, 벌배, 살구를 비롯한 산열매 자원이 많습니다. 이걸 100% 원료로 해서 제품의 가짓수를 늘리는데 큰 힘을 공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은 과학기술 박업실을 통해서 기초식품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하나 습득하고 장생산 공정과 기름 종제 공정을 비롯한 생산 공정들에 대한 기술 개조를 진행해서 주민들 속에서 호평받는 각종 식료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2차 산림복구 사업의 첫 해인 올해에 시군들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나무모 수요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단계에서부터 튼튼한 나무모를 키워야 이 산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나무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선천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묘장이 종업원들로 도양묘장에서는 종업원들 누구나 과학기술 보급망을 통해서 선진적인 나무모 생산 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서 현재 창성 이깔나무와 잣나무, 기름밤나무를 비롯해서 산림조성에 필요한 120여 종의 2,00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튼튼히 키워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도에 없던 여러 품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도 새로운 접기술을 도입해서 풍토순화시킴으로써 지방공업 원료림 조성과 새로 건설되는 농촌마을의 원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군사복무를 마치고 4년 전부터 수도건설에 참가해서 노력혁신자로 경연은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지휘부 정보산업성 연대대원 최명역 동무를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경연은 청비서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주화국 헌법절 기념 행사와 신년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2열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최명역 동무입니다. 올해 나이가 34살인 최명역 동무가 수도건설자로 일한 지는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온 후 건설장에서 밤낮을 잊고 사는 최명역 동무가 보고 싶어 그의 가족이 지원 사업을 나왔을 때 찍은 것입니다. 최명역 동무의 어머니는 평범한 건설자인 내가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며 내 아들이 맞는가 꿈이 아닌가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보았다고 하면서 수도건설자인 장한 아들 덕분에 우리 집에도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모시게 됐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경축 행사에 참가하여 경리하는 청소동지를 먼 가까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보니 정말 생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대군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기자 만난 최명역 동무는 경연은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비롯해서 근 30명의 평범한 건설자들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수도건설자는 7명이나 된다고 이것은 수도건설자들에 대한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도건설자들은 누구보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자주 배없는 남다른 특전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착공식과 준공식 때마다 우리 건설자들과 함께 착공의 발파 포금도 울려주시고 준공 테이프도 끊어주신 어버이의 영상은 수도건설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건설자들은 최명역 동무는 수도건설에 참가해서부터 휘틀 조립을 전문으로 해왔는데 휘틀 조립에서의 피원차는 막대한 자재 낭비, 시간 낭비를 가져오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피원차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대에서 받은 그날 과제를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결정적인 마통에서 그동안 내놓은 그 엉뚱하다고 할까 기발하다고 할까 그런 착상. 건설자들은 그가 비록 건설 연한이 4년밖에 안 되지만 시틀조리만이 아니라 벽체 축조, 미장을 비롯해서 그 어떤 일도 완벽하게 하는 다기능공이라고 하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 전문가적인 자질을 지닌 데는 그의 꾸준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짧은 기간에 건설 전문가적인 자질을 지닐 수 있었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건설자들의 안목을 키워주시기 위해 건설부문 대강습도 조직해 주시고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들도 가르쳐 주신다. 당에서 인민들에게 선물하는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내가 당원으로서 건설 실무를 높여 건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명역 동무는 허허벌판이던 화송지구에 인민의 리상고리들이 일도서고 새집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눈물 젖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도시를 일도 세웠다는 긍지와 함께 우리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자기들이 받들어 간다는 가슴 벅찬 긍지와 영예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집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이 건설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면 성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우리 원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인사를 우리 건설자들이 다 받는다고 격정에 겨워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수도 건설자라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높은 기능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당의 수건 실현에 이바지한 최명역 동무를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민의 대표자로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뜻깊은 명절이나 의의 있는 계기 때마다 평범한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은 건설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5년간의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 변혁의 시대,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자기의 이름을 창조물들마다에 새긴 수도 건설자들이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또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도 세우게 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수도 건설자들이 최명역 동무처럼 영광의 단상에 오르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여러 지역에 18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운수수단들의 운행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일부 지역에서 앞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운수 부문이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버스턴시에서는 강한 바람과 폭우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우고 륜존 기재들이 파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엘니뇨가 빠르면 올해 8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80%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올해와 다음 해에 기록적인 무더위와 큰물, 가물 등이 들이닥칠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페루 앞바다를 중심으로 한 적도 태평양의 넓은 수역에서 바다 고층 물 온도가 정상 상태보다 0.5도씨 이상 높아져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2023년과 2024년의 엘니뇨만큼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2023년 5월에 발생한 엘니뇨는 1년 남아 지속됐습니다. 그로 인한 큰 물과 가물이 세계 여러 지역을 휩쓸어 농업 생산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 1.5도씨 높았으며
북극과 남극에서의 얼음 감소, 빙하 서실이 급속히 추진되고 바다 물면 온도 및 수위도 과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엘니뇨도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강수량과 강설량에 영향을 미치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과 빙하가 더 빨리 녹아내리게 하며 새로운 고온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높아지는 엘니뇨의 발생 가능성은 보다 심각한 기후 위기를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과 경운, 라선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자강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소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평양시를 비롯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